이제 여러 가지 부정조건 마지막 네. 부분 조건에 대한 얘기. 세 번째네요. 부분 조건. 공미분의 영역상. 미분의 영역상이냐, 치환 조건이냐, 부분 조건이냐, 그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조건이 안 보여.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놓친 것이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 조건은 누구냐? 이거 하기 전에 삼각치환을 살짝 얘기하고 가야겠네. 삼각치환. 그냥 줄임말인데 삼각함수의 제곱관계 이용한 치환법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럼 삼각함수 제곱관계가 만약에 1 빼기 사인 제곱이 보이면 얘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잖아. 네. 여기에 루트가 있고 루트가 있으면 얘가 절대값 코사인이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보이면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생기고 절대값 사인 X가 나오게 될 거야. 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얘는 시컨트 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있을 거고 절대값 시컨트 X고, 네.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그럼 얘는 코시컨트 제곱으로 바뀌니까 루트가 있으면 절대값 코시컨트. 자, 무슨 말이냐?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루트 안에 2차식이 보일 때, 그랬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치환해서 계산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나중에 하자. 이걸 쓸 때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인테그랄 루트 1 더하기 x제곱의 dx야. 네. 그럼 어떻게 치환할 거냐라고 봤더니 x가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바꾸는 거야. 네. 그럼 x를 탄젠트 세타라고 보자. 네. 그럼 인테그랄 루트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제곱 세타. 제곱 세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시컨트 제곱으로 바뀌고, 그럼 얘가 절대값 시컨트로 바뀌는 거야. 네. 그럼 인테그랄 절대값 시컨트.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dx d세타가 시컨트 제곱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dx라는 애를 뭐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시컨트 제곱. 얘네들의 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시컨트 세제곱에 대한 홀수 차수 삼각함수로 바꾸겠다니.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돼. 이해됐어? 네. 그럼 이게 만약에 9의 1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9의 1 되고 9의 1 되니까 시컨트가 하나가 약분이 돼서 시컨트 세타에 대한 스토리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럴 때 삼각치환을 써. 루트 안에가 2차식일 때 삼각함수의 제곱관계를 이용해서 치환하게 돼 있다. 이게 아까 치환 접근할 때 끝 나온 삼각치환이랑 다른. 아니 이게 삼각치환. 근데 그 아까 치환 접근할 때 삼각치환은 아니지, 치환 조건할 때 삼각치환을 설명 안 했다니까. 그 홀수 차수의 치환 조건을 쓸 때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복잡한 식이 보일 때, 두 번째가 네. 홀수 차수의 삼각함수, 세 번째가 삼각치환. 이게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삼각치환이 약간 좀 독특하게 빠진다고. 네. 복잡한 식이 보일 때 치환 조건을 쓰고 치환을 하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뭐야 치환값의 미분권이 곱해져 있는 경우였고 네. 세 번째가 홀수 차수의 삼각함수인데 홀수 차수의 삼각함수가 치환값의 미분권이 곱해진 걸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였고 네 번째가 삼각치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교과를 살짝 타고 넣는 거라서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이건 치환값의 미분권이 곱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 이해됐어? 네. 그럼 이제 삼각치환까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과정. 부분적으로 분미분의 연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지금까지 했던 치환 조건까지가 안 통하는 부정 적분은 다 부분 적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앞에서 했던 게 미분의 예분산 나왔는데 이거 치환 조건도 아니야. 그럼 무조건 부분 적분이야. 자, 부분 적분은 곱미분의 예분산이라고 했으니까 FG 미분하면 F'G FG 프라임. 네. 그럼 여기에 인테그랄 붙여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인테그랄 F'X gx 더하기 F g'x dx 얘는 뭐가 된다? fx gx 더하기 c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얘와 얘는 따로따로 적분을 씌워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테그랄 f'x gx 네. dx 얘가 누구랑 같은 거냐? fx gx에 빼기 인테그랄 fx g'x의 dx랑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적분상수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따로 나오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지. 거기로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됐어? 자, 무슨 말이야?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 네.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근데 이 두 식은 당연히 미분도 가능해야 되고 적분도 가능해야 돼. 네. 여기에 대한 기본 원칙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뭘 로다든지 지삼다로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 네. 이거를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문제는 뭐냐? 얘가 적분을 하려고 했더니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이야? 적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 얘의 부정적분값과 얘의 미분값으로 바꿔서 봤더니 얘는 적분이 상대적으로 쉬워. 쟤보다 얘 적분이 쉬워. 그래서 이쪽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 어떨 때 쓰는지. 인테그랄 lnx ds. 자, 쟤 그냥 적분 안 되잖아. 미분의 영역산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치환 값이 없지. 네. 치환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분 적분인 거예요.
그럼 뭐랑 곱해져 있는 걸로 보느냐? 1이라는 다항식과 lnx가 곱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적분을 할 거고 한쪽은 미분을 할 거거든. 그럼 얘가 적분을 할 건지 얘를 적분으로 할 건지. 근데 얘 적분을 몰랐으니까 얘를 적분으로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F'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된다고? FG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으로 바뀐다고.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F가 누군데? X잖아. F 프라임 1이니까. 네. 그럼 FG 하면 X, Ln X 맞아 안 맞아? 그렇죠. FG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은 F가 X였고요. G 프라임은 Ln X의 미분이니까 X분의 1 대신. 네. 그럼 이거 곱하면 1 dx. 그럼 적분 가능한 함수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뭐로 바뀌는 건데? X로 나오고 적분 함수가 이해되니? 네. 일반적인 적분이 안 보일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게 패턴이 그나마 좀 내신이나 수능에서 정해져 있는 패턴이 나오니까 그 패턴대로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게 만드는데 네. 그렇게 외웠다가 나중에 낚인다. 미분의 역연산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치환적분을 생각해 봤더니 치환적분도 적용이 안 돼. 그러면 100%예요. 부분적분. 요 과정으로 가야 돼. 근데 저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야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부분적분을 쓰면 되겠네. 보자마자 치환적분을 쓰면 되겠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순서를 지켜야 돼. 저 여기 로직이라고 보면 돼. 됐어. 자, 억지로 좀 맞춰보자. 그럼 부분적분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구할 수는 없는가? 자, x5승 dx. 얘는 누군데? 원래는 6분의 1 x 6승 더하기 c잖아. 네. 6분의 1 x 6승 더하기 c. 근데 이 x5승은 두 개의 곱으로 쪼개볼 수가 있겠지. 네. 인테그랄 x제곱과 x세제곱으로 쪼개서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를 f 프라임으로 볼 거고요. 뒤에 걸 g로 볼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fg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이 된다고. 네. 그럼 f는 누군데? 얘의 부정적분이니까 3분의 1 x세제곱. 거기다가 g가 곱해질 거예요. 누구야? 3분의 1 x 6제곱 됐냐? 네. 빼기 인테그랄 f g 프라임이니까 f는 3분의 1 x 세제곱. 네. g 프라임은 3x. 3x 제곱. 됐니? 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가 돼? x 5승. 같은 거지. 네. 그럼 결국은 뭐야? 얘가 2항 되면 2배의 인테그랄 x5승 dx가 3분의 1 x6승 더하기 c하고 같다. 그래서 2로 나머지면 6분의 1 더하기 c가 되더라. 억지로 껴맞추는 거긴 하지만 부분적분을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분이 꼭 앞으로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걸 미적분을 배우면서 여러 선생님들 설명을 들을 거야. 그럼 이제 부분적분은 이럴 때 쓰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일반성은 아니야. 그것도 특수성인 거야. 일반적으로 부분적분은 모든 함수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근데 일반적으로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를 언제 사용하느냐? 아까 치환 조건도 사용하는 게 물론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 경우에 사용한다 했어. 복잡한 식이 보일 때, 치환값의 미분값이 보일 때, 홀수 차수의 삼각함수, 삼각 치환. 그 네 가지를 사용한 치환 조건이 거의 한 99%다라고 보면 돼. 네. 그럼 마찬가지로 부분 조건을 사용하는 형태는 99%가 요거일 때 쓰게 돼 있어. 자, 요거다네. 계열이는 두 함수가 곱해진 경우. 계열이 다른 두 함수가 곱해진 경우. 그럼 계열이 다르다는 게 뭔데요? 이 계열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네. 총 4가지로 구분을 해. 첫 번째 계열은 다항식 계열. 이 계열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가 포함되어 있어. 다항식. 왜 x의 a승꼴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분수식. 무리식. 이게 한 계열이야. 두 번째가 지수 계열. 세 번째가 그지 로그 계열. 네 번째가 삼각함수. 그지 삼각함수 계열.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다, 지, 로, 삼. 그치? 근데 이거를 순서가 있어. 뭐 로다 삼지, 지 삼다로라고 외우는 게 나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듣고.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야. 그럴 때는 부분 적분을 쓴다. 얘네들끼리 곱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 인테그랄 자연상수 x 승의 sin x가 곱해져 있어. 네. 그럼 지수와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F'으로 볼 거고 얘를 G라고 그러죠? 네. 그럼 부분 적분 쓸 거니까 FG가 먼저지. 네. 그럼 FG는 누구야? 자기 자신과 sin x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 EX는 자연상수 x는 코사인 X. 코사인 x인데 그거가 바뀌어야죠? 네. 선생님, 이거나 어려운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부분 적분으로 가. 볼까? F'G. 네. 그럼 FG EX는 코사인 X.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 EX는 자연상수 x는 G 프라임이니까 sin x dx. 그럼 얘네들이 더해져 있는 거지. 얘랑. 네. 자, 이러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죠. 네. 2배. 그래서 이걸 수반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이항돼서 얘랑 얘를 2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인테그랄 자연상수 x는 sin x dx는 2분의 1에 자연상수 x 승의 공통이고요. sin x 더하기 cosine x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c. 이해됐어? 네. 인테그랄 xln x. 그럼 뭐랑 곱해진 거야? 1차식과 로그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지. 다항 함수와 로그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다. 그럼 하나는 F'이고 하나는 G로 볼 건데 네. 얘를 F'로 보면 얘를 G로 보면 나중에 FG'이 적분으로 가지. 그렇죠. 그럼 F가 2분의 1 x 제곱이고 lnx의 미분값은 x분의 1이지. 그럼 얘를 곱하면 식이 간단해지지. 네.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야. 이게 더 어려워?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서 가야 돼. 이해됐어? 네. 그럼 얘가 F'으로 보고 얘를 G로 보자. 그럼 FG
g 곱해주면 2분의 1 x제곱의 lnx 네. 빼기 인테그랄 fg 프라임 2분의 1 x제곱의 g 프라임이니까 x분의 1 dx 2분의 1 x제곱의 lnx 빼기 2분의 1 인테그랄 x dx 그렇죠. 2분의 1 x제곱의 lnx 빼기 얘가 다시 또 2분의 1 x제곱이니까 4분의 1 x제곱하고 적분상수. 자, 이게 빨라지는 이유가 뭐야? 많이 해서 그래. 많이 해서 그래. 단지 뭐야? 저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 뿐이야. 아, 어떤 게 더 빠를까? 어떤 걸 F'으로 보고 어떤 걸 G로 보는 게 빠를까? 어떤 게 더 편할까? 그 고민을 너네가 계속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럼 저거 절대 빨라지지 않아. 안 그럼 외우기만 돼. 그럼 수능에서 저게 100%냐라는 질문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99% 저런 방식으로 되는데 그럼 저것만 안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풀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 이게 미분의 역연산이 안 되니까 치환 조건을 줄 건데 치환 조건 중에도 걔네들이 일반적이지만 치환했을 때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는데 그럼 부분 조건을 썼을 때 꼭 저 방식이냐 뭐 저렇게 또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규격화된 틀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내용이 된다. 그럼 정적분은 어차피 여기서 확장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적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포인트만 미분 역연산에 대한 정적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치환적분을 적용할 때 정적분과 부분적분을 적용할 때 정적분에 대한 얘기만 진행을 하고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수투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미적분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 개념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됐어? 네. 그럼 일단 부분적분, 부정적분 여기까지는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